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생 친구가 아기가 되어서 동생에게 붙었다.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21살이던 남동생에게 방황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서가 불안해지면서 가족들과 잦은 트러블이 생기고 급기야 가출을 하는 등 부모님 속 좀 썩였더랬지요. 형제인 저나 오빠는 사춘기도 아닌 애가 갑자기 저러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젊어서 오는 잠깐의 방황기련이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절에 스님을 뵙고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기가 붙었다며 뚜껑이 덮인 밥그릇을 하나 주시면서 동생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한동안 배고프다고 밥 타령을 했었다며 아기가 붙은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고 조금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동생은 동생 친구 B군이 2달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B군의 아버지께서는 당시 B군의 친한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를 하고 있었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일부러 B군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 B가 죽었던 때와 동생이 방황하게 된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께서는 동생에게 붙은 아기가 B군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 어머니께서 동생의 친구 C군의 어머니를 만나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과 B군, 그리고 C군은 모두 같이 어울리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C에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C의 부모님이 외출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온 집안이 빨간 페인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C가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양이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놀라신 부모님들이 겨우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C군은 울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고양이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쫓기다 지쳐서 멈추고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뒤돌아보면 그 고양이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꿈을 말이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C군의 어머니께서 절로 달려가 제를 올리셨고 그 뒤로 C군은 악몽을 꾸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제 동생이 안정을 되찾은 직후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B군의 영이 C군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B군의 원혼이 벌인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국도에서 일어났던 일.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곤 했지요. 여자친구 집이 경안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곤 했어요.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날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라서 설날 연휴에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 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의 노래도 크게 틀고 상향등도 켜보고 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정표 위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정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눕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 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엑셀을 쿵 누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고 속력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가끔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신이 보였다. 20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집에 빨리 와.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차와 마티즈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마티즈가 바로 옆 차선인데 졸음운전을 하는 듯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선을 침범하기에 마티즈가 다시 본인의 차선으로 넘어갔을 때 옆을 빠르게 지나가려다 마티즈가 다시 차선을 침범하면서 살짝 박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가족이나 마티즈 차주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갓길에 차를 대시고 마티즈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부딪힌 부위를 봤는데 아주 크게 파손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티즈의 운전자는 여성분이더군요. 옆에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걸로 보아 교대로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버지는 크게 싸우셨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만 받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마티즈 운전자분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조금 다행인 표정으로 다시 운전석에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왜 남자가 운전을 안 하고 여자가 계속 운전하죠? 사고를 냈으면 다시 교대로 운전해주면 좋을 텐데. 문득 생각난 걸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는데 아버지 말씀은 이상했습니다. 저 차는 여자 혼자 운전하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와 형도 마티즈의 여자 혼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그리 말하니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기도 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만 지금도 제 눈에만 보였던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